매일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며 불안에 떨고 계신가요? 단기적인 수익에 매달려 정작 큰 부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투자자들이 단타 매매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단 몇 개의 위대한 기업을 알아보는 해안으로 평생 부를 쌓은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바로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필립 피셔입니다. 워렌 버핏이 자신의 투자 철학을 완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두 스승 중 한 명이 바로 피셔입니다.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조차 그의 투자 방법론에 감명받아 직접 찾아가 가르침을 구했을 정도입니다. 만약 버핏이 피셔를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날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필립 피셔의 투자법은 혁신적이고 실전에 바로 적용 가능한 비법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투자 방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필립 피셔의 지혜를 만나보세요. 그의 통찰력 있는 방법론은 더 이상 차트의 노예가 아닌 진정한 투자의 거장으로 거듭나게 해줄 것입니다. 챕터 1. 월스트리트가 숨기고 싶어하는 진짜 수익률의 비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단기적인 수익에 매몰되어 진정한 부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피셔는 이미 70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의 진정한 목적은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수백 퍼센트 혹은 수천 퍼센트의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과거의 주가 차트나 재무제표의 숫자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셔의 방법론이 혁신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피셔가 개발한 사실 수집 방법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경쟁업체, 납품업체, 고객, 심지어 전직 임직원들까지 직접 찾아다니며 투자 대상 기업의 진짜 모습을 파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개된 정보에 의존하는 일반적인 투자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마치 탐정이 사건을 수사하듯 기업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셔는 시장이 아직 인식하지 못한 진짜 보석 같은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투자 성과는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조차 경탄할 정도였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의 결과였습니다. 챕터 2. 99%가 모르는 위대한 기업 선별법의 핵심. 진정한 위대한 기업을 찾아내는 것은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내재된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피셔는 이런 위대한 기업을 찾아내기 위해 15가지 핵심 포인트를 개발했습니다. 이 15가지 기준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기업의 DNA를 분석하는 정교한 진단 도구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경영진의 장기적인 안목과 진실성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CEO의 화려한 경력이나 언론 노출에 현혹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회사의 미래를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있느냐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단기적인 실적에 매몰되지 않고 10년, 20년 후의 회사 모습을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요소는 탁월한 연구개발 역량입니다. 현대 경제에서 기술 혁신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피셔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진짜 성장 기업은 단순히 현재의 제품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를 아끼는 기업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뛰어난 영업 조직의 구축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시장에 제대로 알리고 판매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위대한 기업은 제품 개발부터 고객 서비스까지 전체 밸류체인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야말로 진짜 보석입니다. 네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노사 관계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직원들의 사기와 충성도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피셔는 이런 무형의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까지 개발했습니다. 챕터 3. 전문가들도 틀리는 매수 타이밍의 진실. 언제 주식을 사야 하는가는 모든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피셔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주가의 절대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 기업이 진정으로 위대한 기업인지 여부입니다. 위대한 기업의 주식은 언제 사도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오히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이 더 큰 손실입니다. 피셔는 이를 두고 시간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길수록 더욱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무작정 사라는 것은 아닙니다. 피셔가 제시한 매수 타이밍의 원칙들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는 아직 시장이 그 잠재력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진의 변화나 새로운 전략 발표 직후입니다. 특히 유능한 새 경영진이 부임하거나 혁신적인 사업 전략이 발표될 때는 기업의 미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런 변화의 효과를 즉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일시적인 악재로 인해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악재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업이라면 일시적인 어려움은 오히려 더욱 강하게 만드는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챕터 4. 억만장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매도의 함정. 매도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큰 손실을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보다 매도에서 더 큰 실수를 범합니다. 피셔의 매도 철학은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내용입니다. 그는 진정한 성장주는 절대 팔지 말라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셔의 논리는 매우 명확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기업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의 수익이 났다고 성급하게 매도하는 것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매도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판단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아무리 철저히 분석해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정보나 상황 변화로 인해 그 기업이 더 이상 위대한 기업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진다면 손실을 인정하고 빠르게 매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는 더 좋은 투자 기회가 나타났을 때입니다. 자금이 한정되어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다 훨씬 더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발견했다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성장 동력이 소진되었을 때입니다. 모든 기업에게는 생명 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기업이라도 영원히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성숙기에 접어들어 더 이상 혁신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새로운 성장 기업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배당금에 대한 피셔의 시각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셔는 이런 접근법에 경고등을 켭니다. 진정한 성장 기업이라면 배당으로 돈을 나눠주기보다는 재투자를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당률이 높다는 것은 오히려 성장 기회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챕터 99% 투자자들이 반복하는 치명적 실수들. 성공하는 투자자와 실패하는 투자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피셔는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실수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투자 성과는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분산 투자에 대한 맹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투자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피셔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기업을 찾아냈다면 그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습니다. 평범한 기업 10개보다 위대한 기업 3개가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관련 없는 통계 수치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순자산 비율 등의 수치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들만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정한 성장 기업은 현재의 수치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전쟁이나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과도한 우려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쟁이나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주식을 헐값에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기업들은 이런 위기를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적인 불안감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군중 심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라고 할 때 사고, 모든 사람이 팔라고 할 때 파는 것은 투자에서 성공할 수 없는 길입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독립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시장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완벽한 투자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 확실한 투자 기회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런 기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확률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 더 큰 손실입니다. 피셔의 성장주 발굴법은 단순히 기업을 분석하는 기법이 아닙니다. 이는 비즈니스의 본질을 이해하고 시장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며 인간의 심리를 통찰하는 종합적인 지혜입니다. 그가 개발한 15가지 포인트와 사실, 수집 방법론은 단순한 투자 도구를 넘어 성공적인 투자자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소양입니다.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가진 기업을 발굴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군중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할 때도 자신의 분석과 판단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피셔의 투자 철학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자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프레임워크이며 더 나아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단순히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넘어 더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투자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셔가 제시한 원칙들을 충실히 따른다면 그 길이 조금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피셔의 방법론을 활용해서 진정한 위대한 기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6.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 수집의 실전 노하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실질적인 정보 수집입니다. 재무제표와 공시자료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마치 망원경으로 별을 보면서 그 별의 온도를 재려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진짜 중요한 정보는 수면 아래 숨어 있습니다. 피셔가 개발한 사실 수집 기법은 정말로 혁신적입니다. 그는 단순히 회사 임직원과 대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회사를 둘러싼 전체 생태계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조업체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그 회사의 주요 납품업체 담당자들을 만나봅니다. 이들은 그 회사의 주문 패턴, 결제 조건, 미래 계획 등에 대해 놀랄 만큼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경쟁업체 직원들과의 대화입니다. 경쟁업체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의 실제 경쟁력이 어떤지, 기술력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고객들의 반응은 어떤지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가치는 충분합니다. 고객들과의 대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업 고객의 경우 그들의 구매 패턴과 향후 계획을 통해 공급업체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요 고객들이 해당 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주문량을 늘릴 계획이 있다면 이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전직 임직원들과의 대화에서는 회사의 내부 문화와 경영진의 진짜 모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직 직원들은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답변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전직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솔직한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왜 그 회사를 떠났는지, 회사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매우 귀중한 정보가 됩니다. 챕터 7. 워렌 버핏도 인정한 15가지 체크 포인트 완벽 활용법. 피셔의 15가지 포인트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각각의 포인트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각 포인트를 어떻게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인 매출 증가 잠재력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과거 매출 성장률만 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장이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될 수 있는 동력이 있는지입니다. 시장 규모의 확대, 새로운 제품 개발, 지역 확장 등 구체적인 성장 동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익률 개선 능력입니다. 매출이 늘어나도 이익률이 떨어진다면 진정한 성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단위 비용을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정비와 변동비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생산량 증가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분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연구개발 투자의 질적 평가입니다. 단순히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투자가 실제로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어지는지입니다. 과거의 연구개발 성과를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의 상업적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경영진의 정직성과 투명성입니다. 이는 숫자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경영진이 주주들과의 소통에서 얼마나 솔직한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 경영진의 발언과 실제 결과를 비교해보면 그들의 신뢰성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원가 분석 및 회계 관리 능력입니다. 진정한 위대한 기업은 자신들이 어디서 돈을 벌고 어디서 잃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제품별 수익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회계 투명성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챕터 8. 시장이 놓친 숨겨진 보석 기업 발굴의 비밀. 진정한 투자 고수들이 큰 수익을 올리는 비결은 바로 시장이 아직 주목하지 않은 보석 같은 기업을 미리 발굴하는 것입니다. 피셔의 방법론은 이런 숨겨진 보석들을 찾아내는 대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남들과 다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미 유명해진 대기업들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진짜 큰 수익 기회는 아직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신생 기업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는 것입니다. 피셔는 이를 위해 독특한 접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반드시 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기업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시장은 처음에는 그 기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틈새 시장의 강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전체 시장에서는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때로는 그 틈새 시장 자체가 급성장하면서 함께 크게 성장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기존 산업의 혁신자들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기존 업체들이 못 보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서 시장을 재편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우수한 경영진이 새롭게 창업하거나 인수한 기업들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있는 경영진들은 새로운 도전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챕터 9. 절대 손해보지 않는 리스크 관리 마스터 플랜. 아무리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있어도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피셔의 투자 철학에서 리스크 관리는 단순히 손실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그의 리스크 관리 방법은 기존의 통념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전통적인 리스크 관리는 분산 투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셔는 오히려 진정으로 이해하고 확신하는 소수의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얼핏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의 논리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기업 10개에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철저히 분석하고 확신하는 기업 3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실제로는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각 기업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미리 감지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셔는 질적 리스크와 양적 리스크를 구분해서 관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양적 리스크는 재무제표를 통해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부채 비율, 현금 흐름, 수익성 지표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적 리스크입니다. 질적 리스크에는 경영진의 역량, 기업 문화,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요소들은 숫자로 측정하기 어렵지만 기업의 장기적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셔의 사실 수집 방법론은 바로 이런 질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시장 타이밍 리스크에 대한 피셔의 접근법도 독특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이 고점에 있을 때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피셔는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진정한 위대한 기업을 찾아내면 시장의 단기적 변동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챕터 10. 평생 부자가 되는 포트폴리오 구성의 황금 법칙. 포트폴리오 구성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좋은 개별 종목을 선택해도 포트폴리오 전체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기대했던 성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피셔의 포트폴리오 철학은 기존의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을 조합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피셔는 이런 접근법이 오히려 수익률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대신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소수의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피셔가 제안하는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는 5개에서 10개 정도의 기업으로 구성됩니다. 이 각각의 기업은 모두 그의 15가지 기준을 통과한 진정한 성장 기업들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각 기업의 비중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피셔는 확신의 정도와 성장 잠재력에 따라 비중을 달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가장 확신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에는 더 큰 비중을 할당하고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기업에는 작은 비중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포트폴리오 관리도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해서 포트폴리오에서 과도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부를 매도해서 다른 기회에 투자할지 아니면 그대로 보유할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투자 기회가 나타났을 때 기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셔는 더 좋은 기회가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고 새로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피셔의 투자 철학을 완전히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클 것입니다. 그의 방법론을 따라 진정한 위대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장기간 보유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성과에 조급해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